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요즘 시간이라는 녀석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어느새 또 한 주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시간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느새 다가온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오늘은 지난 시간 진나라의 통일과 의미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 이후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시작됐고 다시금 제후국들의 반란이 일어난 중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사 속으로 출발 고고. 초안지 항우와 유방의 격돌. 앞서 진나라는 진시황의 계속된 폭정으로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209년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진승과 오강이란 인물의 반란을 시작으로 전국의 제후국이 일제히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드렸는데 이때 두 영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명은 유방이란 인물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항우란 인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훗날 중국을 다시 통일한 인물은 바로 유방입니다. 그러나 처음 그는 지방의 작은 벼슬아치에 불과했고 따르는 병사도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그에 비해 항우는 초나라 귀족 출신이었고 힘이 장사인데다가 용맹했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과 병사의 수가 어마어마했지요. 누가 봐도 유방이 항우를 이긴다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지 않나요? 그렇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항우가 유방에게 패배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첫째로 유방은 성격이 온화했지만 항우는 무자비하고 포악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항우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유방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지요. 둘째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태도도 극명하게 달랐는데요. 유방에게는 방 안에서도 천리밖의 승리와 패배를 마친다는 장량이라는 타고난 지략가가 있었고 항우에게도 장량 못지않은 범증이라는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며 기반을 충실히 다져갔지만 항우는 범증의 조언을 자주 무시하며 자신의 힘과 용맹함만을 믿는 오만한 모습으로 점점 기세가 약해졌지요. 결국 유방과 항우의 군대는 해하라는 곳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항우는 유방의 지략가 한신의 사면초가 전략에 무너지고 마는데 이 사면초가 전략은 유방이 항우의 군대를 포위한 다음에도 너무나 힘이 세고 용맹한 항우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자 한신이 자신의 병사들 가운데 초나라 출신을 선발해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전략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무슨 전략이냐고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현재 포위당해 있는 항우와 그의 병사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의 초나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구슬프게 고향 노래가 들려온다면 내 고향, 내 가족, 내 자식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병사는 물론 항우까지도 마음이 약해지고 향수병에 젖어 전투 의욕을 잃은 초나라 병사들이 하나 둘씩 한신의 군대에 투항하게 되면서 전열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 항우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려 했지만 사로잡히게 되고 항우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답니다. 이때부터 사면초가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방이 다시금 중국을 통일하고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되지요. 다만 초안지의 내용을 이렇게 짧게 전하고 넘어가려니 너무 아쉽습니다. 보통 중국 역사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유비, 조조, 송건의 삼국지인데 초안지 역시 너무나 많은 삶의 지혜와 재미를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좋은 이야기이다 보니 기회가 되신다면
초한지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한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제, 한 왕조의 전성기 맞다. 중국을 다시 통일한 유방은 시안에 한 왕조를 세우고 초대 황제의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나라에서 한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선 한 고조는 행정구역 체제부터 뜯어고치는데, 이때 한 고조가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방법인 벤치마킹을 한답니다. 뭐냐고요? 바로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군현제의 장점만 가져온 군국제를 도입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가까운 지역은 황제가 직접 통치하고 멀리 있는 지역은 제후가 통치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아무리 멀리 있는 제후들이라도 황제가 부르면 즉각 달려와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이걸로도 불안했는지 제후국의 왕을 대부분 유씨 황족으로 임명했는데, 아무래도 가족이면 배신을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고조는 한 나라의 기틀을 확실히 다진 뒤 기원전 195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늘 그렇듯 강력한 황제가 사라지면 늘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바로 한 고조의 아내들, 바로 황후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왕비나 황후의 힘을 믿고 그 가문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기도, 때로는 권력을 통째로 쥐고 흔들며 나라를 어렵게 했지만, 다행히 문제라는 인물이 4대 황제에 오르면서 외척의 권력 투쟁이 많이 잠잠해졌고, 그 뒤를 이은 경제란 5대 황제를 통하여 아주 평화로운 통치를 이루며 문경의 치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4대, 5대 황제는 백성의 편에서 통치를 한 아주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대까지 오며 황제의 권력만이 강화되자 힘이 약해진 제후국은 불만을 갖게 되고, 오나라와 초나라를 중심으로 기원전 154년에 7개의 제후국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5초 7국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영웅으로 등장해 모든 사건을 해결한 이가 나타나는데 바로 6대 황제 무제였답니다. 무제는 한 왕조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황제로, 그가 황제로 있을 때 한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전성기를 이끈 무제의 활약. 무제는 먼저 북쪽의 골칫거리 흉노족을 공격하였고, 더불어 장건이라는 장수를 시켜 멀리 서역으로 원정을 떠나게 하는데, 이 원정에서 개척한 길이 바로 실크로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비단길이 된답니다. 이 비단길 개척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동서교류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길로서 비단길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길을 통해 중국의 비단과 재지술이 전파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하튼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맨 위에 노란색으로 쳐놓은 거 보이시죠? 베이징에서 카라코통을 지나 타나이스를 향해 가는 이 길을 초원길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그 밑에 초원길보다 복잡한 경로를 지니는 길이 바로 비단길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바다를 통하여 지나는 길이 바닷길로서 동서양이 교류할 수 있었던 3대 통로가 바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었습니다. 그중 한 나라의 6대 황제 무제 시절 장건에 의해 개척된 교역로가 비단길인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제는 내친김에 기원전 110년쯤 흉노족을 아예 북쪽 몽골 고원지대로 확실하게 몰아내고 한반도의 위만 조선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전성기를 이루게 되면서 정치 사상도 정비하는데,
그 전까지 황제들이 받아들였던 그냥 좀 냅둬의 도가 사상을 모두 폐지하고 오로지 육아의 동중서의 사상만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진시 황제의 분서갱유 사건을 통하여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유가 사상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개혁으로 화폐는 중앙정부에서만 제조하게 하였는데, 저희 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만 돈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고, 여기에 더불어 소금과 철 또한 중앙정부에서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소금과 철은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황제의 권력은 점점 막강해졌지요. 마지막으로 역사 정비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각 왕마다 연호 사용과 천재 역사학자인 사마천이 만든 사기를 통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는데, 연호의 사용의 예는 무제 시절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는데요. 건원 20년이라고 하면 무제가 통치한 후 20년이란 뜻이 되는 것으로 황제마다 다른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때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최초 통일을 이룬 진시황의 진나라가 무너지고 이후 새롭게 세워진 한 나라의 시작과 전성기까지 살펴보았네요. 점점 흥미진진해지시죠? 저만 그런가요? 계속하여 전개될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역사에 관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추어지면서 아, 이게 그거였어? 라고 하는 신기한 일들이 점점 일어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긴 이야기 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둔 잊지 말자 핵심 내용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연말과 함께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주간으로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영상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미리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안녕.